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전화와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25국에 8200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재아재 게시판에 종목에 대한 글들 올려주셔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게시판 종목들 보도록 할게요. 김대복 전문가님. 네. 그 게시판 종목 중에 바이오랜드 하나 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1677님께서는 18,788원에 10% 종목이 진단이고 고민스럽다고 했고요. 한 분은 이제 오마이 주식님은 18,150원에 15% 정도 많이 밀리는데 계속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두 종목을 뭐 똑같은 종목이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선정은 바이오랜드 잘한 것 같아요. 근데 18,700원에 샀는데 뭐 지금 현재 뭐가 고민스럽습니까? 18,700원인데 조금 내려갔나요? 아까 질문할 때. 근데 또 18,100원대 사면 어떻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어떤 주도주의 어떤 메카죠. 주도 어떤 섹터입니다. 지금 바이오랜드의 어떤 투자 포인트는 향후의 성장성이고 이 성장성은 이미 시장이 이쪽으로 포화가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최근 주식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우리 대한민국의 주식은 에이블 CNC입니다. 지금 4년 동안 지금 100배 올랐습니다. 지금 1,000원 미만에 하던 주식이 10만 원이 넘었죠. 금년도만 해도 1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은 이런 어떤 화장품의 원료를 대는 회사인데 뭐 앞에 있는 전방산업들이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이런 쪽의 어떤 시장 흐름이 아모레지나 이런 쪽이 잘 가고 있는데 이 종목의 어떤 성장성은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도 이렇게 보면 금년도 잘 보시면 10,000원대에서 20,000원 더블 자리에서 지금 딱 조정이 들어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가격적인 흐름에서는 지금 현재 매수의 어떤 영역으로 진입하면 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면요. 여기를 보시면 중기, 단기 모두 상승 구간에 어제 오늘 주가가 내려서 조금 이제 부담이 되는 어떤 이런 자리인데 시장은 지금 현재 이렇게 내렸다 해서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많이 오르는데 경고성의 어떤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고요. 1차적으로는 이 종목은 가지고 있는 분은 2만 원을 넘어가는 자리가 1차 목표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만 원 넘어가면 목표치에 정산하고 만약에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미루면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이나 지금 18,700원에 10%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18,000원대라면 이 종목 오히려 저점에서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것 18,500원을 낮춰서 2만 원까지 홀딩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랜드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았던 종목이었는데요. 2만 원대까지 보유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또 한 종목 보도록 할까요? 예, 이번에는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를 32,000원에 20% 비중이라고 하고요. 마이오 OK24 님께서 했어요. 자, 여기 지금 현재 했던 오스템 임플란트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한번 보죠. 오스템 임플란트에 어떻게 보면 그 투자 포인트는 성장성입니다. 회사가 꾸준하게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데 임플란트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마켓쉐어 1위죠. 마켓쉐어 1위고 지금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아주 강력한 상승을 모멘텀을 가지고 오는 그 뒷면에 그 2위인 어떤 디오나 아니면 바텍 같은 경우도 같이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향후에 어떤 우리나라의 시장이나 이런 쪽에는 복지, 고령화 이런 쪽에도 다 맞춰져 있지만 임플란트 산업 자체는 이런 거 복지 산업과 같이 맞물려서 가는데 중국이라는 어떤 거대한 시장이 열려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이 종목은 메가 트렌드의 어떤 종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금년도 4월 달부터 본격적인 어떤 상승 랠리를 가져와서 지금 현재 보면 상승의 어떤 물결이란 노란색 물결을 크게 보시면 한 번도 훼손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중간에 일시적으로 이 자리를 들어오는 자리는 매도의 자리이고 이 자리는 지금 고점에서 약간 조정받는데 여기 조정받는 이 자리가 기본적으로는 트렌드에서 눌림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33,000원대에서 눌림목이 나온 어떤 이런 구간이라면 이건 오히려 아래로 밀었을 때 31,000원대 전후에 오게 되면 과감하게 진입하는 자리니까 이 자리는 그냥 기다리고 있고, 만약에 이번에 올라갔는데 33,000원에서 주춤한다 이렇게 되면 그때 비중을 절반 정도로 줄이는 것이 좋겠고, 저는 큰 흐름상에서는 이 종목은 1차적으로는 38,000원, 2차적으로는 45,000원까지 강력하게 일정 부분 소액을 가지고 그냥 끌고 가는 어떤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남아 계신데요. 어떤 분 선택하시겠어요? 네, 한교수 전문가님. 네,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26,000원에 네, 20%예요. 20%요? 네. 네, 어떤 점이 제일 답답하세요? 아니요, 전번에 네. 올라왔을 때 네, 3만 원 근처까지 왔었는데 매도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증권회사 전문가님들이 네, 그거 실적이 턴아웃도 된다 해가지고 3만 5천 원까지 봐라 그래가지고 안 팔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 밑에까지 지금 갔다 왔는데 이걸 어느 정도 선에서 끊고 또 살려면 언제 사야 되고 아니면 실적은 언제 나오는지 그게 궁금해요. 아, 알겠습니다. 실적에 관련된 부분들과 함께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렇게 증권사 직원들은 여기서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더 간다 하면서 못 팔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기수입니다. 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26,000원에 20% 비중. 지금 아직 수익 구간이에요. 여기서 어떤 전략을 취하는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시청자님이 질문을 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식은 대체적으로 처음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을 때 움직이시는 게 가장 맞는 겁니다. 다른 전문가분들의 어떤 조언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당초 처음에 생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고, 다행스럽게 우리 시청자님이 지난번에 3만 원 부분까지 갔을 때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못 팔고 밀렸죠. 근데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으면은 또 한 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물량을 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보셨던 3만 원 전에 어떤 그 목표가는 제가 봐도 잘 잡은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 종목이 실적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2만 원 선에서 3만 원까지 올라갔던 부분들은 제가 보기엔 정말 기적과도 같은 그러한 급등세입니다. 지금의 시장의 흐름에 봤을 때 또 LG 디스플레이 실적 등이라든가 사업 영위 부분을 봤을 때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반등이고요. 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반등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수가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반등이 나오는 상태에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인데요. 이 반등은 제가 보기엔 역시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61선 지지하에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일단 오늘 반등, 비교적 큰 폭의 반등까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반등이 참 고맙게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결국엔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이 펀더멘탈, 지금 실적에 대한 얘기들 좀 하셨습니다만 LG 디스플레이의 이 3분기 실적 전망치도 그렇게 썩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실적이 조금씩 안정은 되찾고 어느 정도 조금은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LCD라든가 패널 가격이라든가 또 스마트 TV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매출 증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 자체가 고점을 넘어가거나 급등세가 나타날 만큼 실적이 그렇게 썩 좋게 발표가 되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볼 때 박스권 상단 3만 원선이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될 거고요. 또 실적이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큰 상승은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보시고, 또 주봉상으로 또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박스권 그리고 이제 60주 평선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에 여기서 만약에 이 3만 원 선을 뚫고 나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아래로 떨어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가격대 3만 원 부분까지 왔을 때 물량을 펴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반등을 이용해서 오늘 1차적인 매도를 좀 단행하시고 내일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와서 29,000원에 3만 원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올라온다고 한다면 거기서 물량을 펴고 빠져나오시는 게 더 좋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들은 조금씩 물량을 좀 줄여 나가시면서 이미 이제 선 조정 받았고 많이 빠졌던 종목으로 관심을 좀 돌리시면은 그쪽에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오늘 장에서 가장 좀 힘내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KRX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본 결과로는요. 일단은 실적 발표 일정이
10월 26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증권사 추정치는 한 2,717억 원 정도 2년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눈높이에 좀 맞춰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재아재 게시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복 전문가님. 이번에 이제 9701번님 기아차를 73,300원에 80%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했습니다. 자, 비중이 좀 굉장히 많고 기아자동차 80% 정도까지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좀 남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좀 물렸단 말이에요. 기아차는 사실 이미 이제 그 금년도 4월 달에 고점을 치고 중기적인 추세가 무너졌던 종목입니다. 실적이야 이게 3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꾸준한 어떤 성장세를 가져왔기 때문에 실적의 어떤 향후의 실적의 어떤 성장의 속도가 문제인데 속대는 정체될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흐름들은 이게 이미 시장에 일정 부분 반영됐다 이렇게 보고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무엇보다도 국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리고 특히 이제 시가총액이 27조 가까이 되는 어떤 이런 종목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 나는 살려고 하면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가져가야 되겠고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트렌드가 무너져 있는 자리에서 50% 이상 들어가는 거는 이건 좀 무만 베팅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위로 올라올 때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을 많이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외국인들이나 국내 기관들이 지금 계속 매도하고 있고 월간 단위로도 보면 외국인은 27만 주, 국내 기관은 무려 500만 주나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 주체가 없는데 개인들이 계속 여기가 저점이다 하고 들어가서 막고 있는 자리니까 오를 때마다 이 시체들의 매물들이 나오는 자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흐름상으로 보면 이게 여기가 이제 4월 달에 고점을 치고 나서요. 이렇게 하락의 트렌드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아래에 어떻게 보면 채널의 하단에 왔으니까 채널 하단에서는 리바운딩이 들어갑니다. 리바운딩이 들어가지만 이런 자리는 이 자리가 단기적으로 저항에 잡혀 있는 자리인데 딱 7만 원 넘어가는 자리가 매도의 압력이 있는 자리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다른 분이 잡혀 있던 분이나 새로 진입하신 분이나 지금 현재 질문하신 분 모두 마찬가지로 반등하면 이 자리는 7만 500원에서 청산하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청산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데 가능하면 부품주 쪽이 좋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기아차 최근에 수급이 너무 안 좋았는데요. 7만 원대가 이제 좀 벽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게시판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어떤 종목 볼까요? 예, 가을햇빛님께서요. 대우조선해양을 26,050원에 16% 비중이라고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한번 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뭐 비슷한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000원대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지만 추세가 무너진 거죠. 우리가 조선의 어떤 업황을 잘 알으셔야 됩니다. 사실 전체 큰 그림에서 조선의 업황은 실적이라는 것은 해외 수주의 어떤 모멘텀이 가장 좋았던 업체는 삼성중공업인데 하반기에 약간 정체된 어떤 이런 흐름이죠. 그렇다면 이쪽에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LNG선이나 이런 쪽으로 바꿔가는 드류십이나 이런 쪽으로 바꿔가는 어떤 이런 흐름이지만 시장은 유로존의 어떤 위기가 딱 나오면서 이 종목을 발목을 딱 잡았고 이 흐름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지난번에 그 유로존의 그 22였던 통화정책 그리고 FRB의 통화정책이 나오고 난 이후에 반전 다음 반전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밀리는 어떤 자리가 됐단 말이에요. 26,000원이면 높게 사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하고 국내 기관 중에서는 외국인들은 간헐적인 어떤 매수가 한 달 단위로 보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둘 다 매도하고 있으니까 수급이 안 좋고 추세를 보면 지금 하락의 어떤 트렌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직전에
22,000원대를 깨지 않는 어떤 자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자리는 이번에도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과매도 영역에서 반전의 고리가 나올 자리인데 위에서 보시면 퍼센트 K 같은 경우가 과매도 영역에 들어왔죠. 과매도 영역에 들어왔다면 여기는 지난번 8월 말에서 리바운딩 했던 것처럼 이 자리도 리바운딩 해야 되는 자리인데 딱 반등하면요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하십시오. 반등했을 때 25,000원 25,500원 전후에서 매도의 청산의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된다. 내가 좀 비싸게 들어가서도 손해보고 나올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다른 종목에 좋은 종목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25,500원에서 짧은 손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무래도 좀 부진한 조선주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종목까지 해보고요. 게시판 종목은 전화 연결을 좀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조용구 전문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들어드릴까요? 경봉이요. 네, 매수가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7,200원에 한 50% 정도 되네요. 50% 정도요? 네. 네, 이 종목 어떤 점이 좀 좋아 보여서 매수를 하시게 됐나요? 그 전에 이게 한 8,600원대에서 물려있던 거거든요. 한 20%가. 네. 그게 이제 보니까 계속 빠지고 좀 가는 듯 싶어가지고 얼른 좀 원금 회복하려고 비중을 좀 더 실어가지고 한 50%가 됐는데 너무 잘못한 것 같아서 네. 전문가님 의견이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전략을 쓴 거에 맞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좀 전략을 수정한다면 어떻게 전략을 수정하는 게 좋을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용구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봉으로요. 매매를 하셨는데 매수가가 7,200원 정도고요. 비중은 50%가 되십니다. 지금 어떤 전략을 좀 짜는 게 좋을지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경봉은 사실 그 기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특별하게 체크해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최근에 올라갔던 게 단순하게 기업의 펀더멘털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경제민주화 테마주로 부각이 되면서 좀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 자체는 이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용역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사업 자체의 매력은 절대로 없는 상황이고요. 단지 이제 그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정책 관련된 테마를 좀 이제 형성을 해서 올라온 종목인데 요즘에는 이제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 게 경제 민주화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수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요즘에는 그냥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오늘까지도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주연테크 같은 종목은 실질적으로 이제 향후에 매출이 잡힐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경봉을 비롯해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그런 수혜 자체는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테마로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비중 자체가 많으셔서 좀 부담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추가 매수라든가 이런 거를 적절한 가격에서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걱정을 하실 만한 단계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가 변동성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심합니다. 10% 내로 계속 들락날락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가를 저기까지 10%까지 밀어놨다가 여기까지 올려놨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주가가 밀릴 때마다 잡아내는 좀 이제 세력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 어제 그저께까지 아래 꼬리 부분이 이제 가격이 6,500원 선인데 6,500원 선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테마 형성과 함께 주가의 이제 부양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6,500원 선을 손절가로 반드시 잡으셔야 되겠지만 목표가는 조금 짧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전 고점을 넘어서는 수준의 그런 상승이 전개되기는 어렵고 일단 워낙에 이제 고점에서 몰려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7,800원에서 8,000원 선 사이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이제 많은 그런 물량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7,800원에서 8,000원 선까지 올라갔을 때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셔서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용구 전문가의 진단을 끝으로 이 종목 진단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많은 분들 모두 다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네요. 함께해 주신 김대복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55%의 오름세인데요. 1936포인트 정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0.73%의 하락으로 3.8포인트 정도 하락한 525선이 기록되고 있네요. 남은 시간들 전략 잘 세우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